아, 안녕하세요. 복립니다. 오늘 2025년 3월 24일 오전 10시 34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느 정도 피와 살이 될 정도의 조금 좋은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왜 복리 너는 왜 자꾸 하방을 봐? 왜 자꾸 너는 숏을 메인 관점으로 봐? 너는 왜 롱을 안 치고 왜 숏만 쳐? 라고 하는 그 근거, 그 이유, 그 증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거시적으로 봤을 때도,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차트 분석을 해 봤을 때도 저는 아직까지 큰 하락이 남았다는 그러한 근거가 너무 많이 차고 넘쳐서, 그래서 저는 어때요? 비트코인이 올라오면 쇼치고 올라오면 쇼치고 메인 관점은 저는 한마디로 쇼충이처럼 숏만 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장 때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선물 투자를 해야겠어요? 롱만 쳐야 됩니다. 근데 하락장 때는 한마디로 조정일 때 또는 하락장일 때, 이때는 뭐만 해야 돼요? 이때는 숏만 쳐야 됩니다. 왜? 불장일 때는 내가 롱을 쳤는데 물려도 탈출구가 있습니다. 배율이 저배율이라면. 근데 조정 또는 하락장일 때는 숏만 쳐야 됩니다. 왜? 한마디로 조정일 때 또는 하락장일 때 위에서 물리면은 탈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 또는 하락장일 때는 숏을 메인 관점으로 저는 한마디로 숏만 치고요. 원웨이로. 불장 때는 롱만 치는 그런 전략을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물할 때 그 원웨이식으로 좀 추구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불장일 때는 롱만 치면 되죠. 왜? 굳이 숏을 쳐가지고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조정 또는 하락장일 때는 숏을 메인으로 하면 됩니다. 왜? 숏은 한마디로 물려도, 위에서 물려도 결국에는 하방으로 내려갈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숏을 친다거나 불장일 때 롱을 쳤을 때 어때요? 물려도 살 방도가 있지만 반대로 치면은 살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이 시장이 불장이냐, 불장으로 가는 상승이냐, 또는 더 큰 하락을 위한 반등이냐, 이거를 옥석 가리기를 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불장으로 가는 상승이냐, 더 큰 하락을 위한 반등이냐, 이거에 대한 질문의 답은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트 분석을 들어가기 전에, 단기적인 차트 분석을 들어가기 전에 왜 복리가 아직 큰 하락이 더 남았냐, 이 주장에 대한 근거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여러가지로. 첫 번째, 거시적입니다. 거시적. 차트 분석이 아니고 세계 경제를 봤을 때 저는 왜 바닥이 아직 나오지 않았나, 한 차례 더 큰 하락이 있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미국 관세가 정책적으로 불확실해요. 불확실. 그래서 주식이라든지 또는 코인이라든지 이건 뭐예요? 확실할 때, 한마디로 불확실한 것을 제일 싫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주식이나 코인, 이렇게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을 때, 한마디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을 때, 이때 한마디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하는 거는 전 도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미국 관세, 한마디로 트럼프 관세 때문에 정책이, 한마디 미래가 불확실성하죠. 그리고 현재 경기 침체는 아니고 둔화되는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연준이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없다고 봐요. 현재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3월 FOMC 어때요? 결국에는 동결로 마무리했죠. 그리고 4월에는 관세라는, 4월 2일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지금 남아있고요. 그리고 5월 FOMC가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5월 FOMC 때, 이때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5월달에 기간적으로도 5월달에는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5월 이후에 저는 상방으로 추세가 전환이 된다. 대략 25년 몇 월? 5월에 2025년 5월에 추세가 상방으로 추세가 전환이 된다. 한마디로 이때 부유장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4월 2일날 트럼프 관세 상호 관세라는 리스크가 있는 불확실성이 있는데 지금 과연 진짜 부유장으로 상승이 맞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한마디로 더 큰 하락을 위한 반등일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리스크가 있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데 지금 찐반으로 간다?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3월 FOMC는 동결 났죠. 4월 달에는 FOMC가 없습니다. 금리 결정이 없어요. 그리고 5월 FOMC가 있어요. 그래서 4월 2일날 상호 관세 대략적으로 저는 4월 2일 이후 대략적으로 관세에 대한 그 윤곽이 보일 것 이렇게 봐요. 2025년 4월 2일날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매기고 그 이후에 대충 어떤 식으로 트럼프가 뭘 원하는지 뭘 추구하는지 이 관세로 어떤 걸 얻어내려고 하는지 대충 윤곽이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4월 2일이 지금 한마디로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찐반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설레발에 다름없다. 그래서 저는 4월 2일이 채 오지도 않았는데 트럼프가 상호 관세 정책을 제대로 펼치지도 않았는데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코인이든 지금 찐반으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그래서 큰 그림에서 3월달은 이미 FOMC 동결로 났죠. 금리 동결. 그리고 4월 2일날 상호 관세 불확실성이 이 4월 2일 상호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그래서 저는 대략 4월 2일 이후에 윤곽이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25년 5월 정도 되면은 어때요? 관세에 대한 한마디로 불확실함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저는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5년 5월쯤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25년도에 2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어요. 정확하게 파월이. 그래서 저는 25년 5월에 2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죠. 그중 한 번을 25년 5월 달에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25년 5월 이후부터 비트코인이든 미국 주식이든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온다. 부장이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봐야 될 거는 거시적 관점으로도 대략 25년 5월에는 한마디로 시장이 좋을 것 이렇게 봐요. 한마디로 부장 올 것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상승의 트리거는 연준의 금리 인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재를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호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든 미국 주식이든 한마디로 큰 상승에 대한 동력이 뭐냐, 트리거가 뭐냐, 한마디로 연준의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5월부터 연준이 움직일 거다. 그리고 25년 4월 2일부터는 이제 상호 관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결과 한 줄 요약은 뭐예요? 25년 대략 5월부터 코인 시장 좋을 것 이겁니다. 한 줄 요약은 이거예요. 2025년 5월부터 코인 시장은 좋아지기 시작할 거다. 이거 한마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거시적으로.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갔을 때 한마디로 거시적 관점이 아니라 차트를 보고서 기술적 분석으로 미래를 쭉 예측해본다면은 여러분들 바닥이 나오지 않은 이유를 제가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피보나치 비율로 갈 거예요. 피보나치 비율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피보나치 비율로 가서 봤을 때
이거는 현재 코인베이스 차트로 보게. 코인베이스 날봉 차트로 보겠습니다. 날봉 차트로. 코인베이스 날봉 차트로 가서 볼게요. 코인베이스 맞아? 코인베이스가 아니네. 코인베이스 날봉 차트 가서 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 맞고요. 날봉 차트 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잘 따라와 보세요. 일단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피보나치 비율로 한번 볼게요. 여기서 공통점이 뭐냐면 잘 보세요. 하나, 둘, 쌍봉이 나옵니다. 첫 번째 봉우리, 두 번째 봉우리, 그리고 대략 여기가 바닥이 나오죠. 그죠? 또 거슬러 올라가서 여기는 봉이 3개가 나옵니다. 봉 하나, 봉 2개, 봉 3개 나오고 대략 바닥이 출현합니다. 봉이 첫 번째 봉, 두 번째 봉, 세 번째 봉이 나오고 바닥이 출현해요. 그리고 현재 어떤 상황이냐? 지금 보시면은 어때요? 첫 번째 봉, 두 번째 봉, 그리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러면 현재 이 109K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대략 가격적으로나 기간적으로나 언제 바닥일지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공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공통되는 특징이 뭐냐? 여기 바닥에서부터 최고점 여기까지 이어볼게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바닥 15K부터 고점 최고점 31K, 32.8K. 그래서 이 쌍봉우리의 이 최고점을 봤을 때 여기 바닥이 대략 피보나치 비율로 어디서 나오냐? 보시면은 피보나치 비율로 24,897 여기가 바닥이죠. 보시면은 0.382 그리고 0.5 여기서 바닥이 출현했습니다. 여기서도 바닥이 0.382 그 다음에 0.5 이 사이에 바닥이 출현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때가 한번 보자고요. 73,800 73K 봉우리가 3개가 만들어졌을 때 대략 73K에 대한 바닥은 49K입니다. 여기서도 피보나치 비율로 재볼게요. 15K부터 대략 여기까지 큰 상승이 나왔죠. 73,804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는 거죠. 15K부터 이 큰 상승에 대한 조정이 대략 어디까지 왔냐? 바닥이 대략 어디서 형성이 됐냐?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대략 0.382부터 그죠? 0.5K 0.5K가 아니라 0.5 피보나치 비율로 0.382에서 0.5 여기 구간에서 바닥이 출현했어요. 그러면 이전에 쌍봉 나왔을 때랑 쓰리봉 나왔을 때랑 어때요? 피보나치 비율이 반복이 됩니다. 프랙탈이 반복이 돼요. 그러면 이번에도 반복이 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대략 109K가 최고점이죠. 109K가 최고점이죠. 그래서 109.7K 109,705 여기가 최고점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어떤 식으로 지금 형성이 됐냐? 첫 번째 봉우리, 두 번째 봉우리, 한마디로 여기는 쌍봉이 나왔죠. 그래서 쌍봉이 나왔을 때가 언제냐? 대략 이때가 쌍봉이 나왔죠. 이때가 31K 이때도 또 보면 쌍봉이나 쓰리봉이나 바닥이 언제 나왔냐? 피보나치 비율로 봤을 때 대략 0.382에서 0.5 구간 이 사이에서 대략 뭐가 형성이 됐다? 이 사이에서 바닥이 형성이 됐습니다. 피보나치 비율로 0.382, 0.5 이게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된다. 이게 반복이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최소 못해도 0.382 구간 73K 73,700까지는 떨어져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여기 쌍봉이 나왔을 때도 피보나치 비율 0.382에서 그죠? 그리고 0.5까지 떨어지고 나서 바닥이 출현했죠. 여기서 쓰리봉 나왔을 때도 대략 피보나치 0.382 그 다음에 0.5에서 바닥이 출현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이렇게 쌍봉이 나왔을 때 대략 바닥이 0.382에서 대략 0.5에서 바닥이 이번에도 출현을 하겠구나 라고 우리는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근거 피보나치 비율로 우리는 바닥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왜? 전에 있던 쓰리봉 그리고 쌍봉이 나왔을 때 0.382에서 0.5까지 한마디로 조정을 주고
거기서 바닥이 출현했다. 바닥이 형성이 됐다. 그래서 아직 0.3829 구간 미도달을 했다. 도달하지 못했다. 현재 73K 도달 X입니다. 네, 도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높은 확률로 73,000, 73K까지 와야 저는 바닥이 왔다라고 저는 한마디로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프랙탈 비교 이것도 똑같습니다. 프랙탈 비교가 뭐냐면은 똑같아요. 왜? 여기 쌍봉이 나왔을 때 바닥이 나왔던 이 지점을 보면은 반복되는 프랙탈이 또 있습니다. 반복되는 프랙탈이 뭐가 있냐? 대략 어때요? 이런 식으로 쌍봉이 나왔을 때 여기가 바닥이었죠. 여기가 바닥이었죠. 이 바닥이 대략 어디냐? 전 고점입니다. 전에 있던 고점이 바닥으로 작용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전 고점이 이 봉우리의 바닥으로 작용한다. 쓰리봉 가서 볼까요? 쓰리봉. 여기 쓰리봉 가서 볼게요. 봉우리가 3개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바닥이 나왔죠. 여기 바닥이 나왔던 이때가 언제냐? 대략 여기 전에 있던 전고점. 대략 여기가 전고점이죠. 여기쯤 되겠네요. 정확히 전고점 여기쯤 되겠죠. 왜? 얘가 여기서부터 조정을 받고 큰 상승이 나왔으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대략 몇 프로 조정이 줬냐? 대략 21% 빼는 조정이 나왔어요. 21% 빼는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에 있던 21% 빼는 조정이 나왔을 때 이 전에 있던 고점이 이번에는 바닥으로 작용을 했다. 그쵸? 그러면 우리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아, 전에 있던 고점이 대략 여기구나. 73,800이구나. 그러면 대략 얘가 이렇게 가가지고 똑같이 내려오면 여기가 바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구나.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장에 적어놨잖아요. 프랙탈 비교 전 고점이 바닥으로 작용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 고점이 73,800입니다. 전 고점이 73,800이에요. 대략적으로 73K까지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73K까지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74K까지 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바닥이 출현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전에 있던 여기 전고점 대략 25.2K 25.2K 대략적으로 25K까지 내려와야 된다고요. 바닥으로 작용할 거면. 여기도 대략적으로 좀 볼게요. 여기도 대략 전고점 49K 앞자리가 49 앞자리 49 동일하죠. 여기도 보면 앞자리가 대략 여기가 25 최소 못해도 앞자리 25까지는 떨어져야 된다고요. 결국에는 25보다 더 떨어져서 24,800까지 떨어졌죠.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다고 봐요. 최소 못해도 여기 고점을 다 연결해봐도, 그리고 여기 고점을 다 연결해봐도 뭐가 나와요? 최소 잡아도 73입니다. 최소 73, 72, 71, 72, 73. 한 반복되는 거 여기 일단은 고점을 빼고 73,800, 73,600 여기 구간을 고점으로 잡았어도 최소 못해도 어디까지 내려와야 되냐? 얘가 73K까지 내려와야 된다. 왜? 전에 있던 전 고점이 바닥으로 작용하는 프랙탈이 지금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근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거 또 있습니다. 파면 팔수록 제가 아직 바닥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걸 계속 증명할 수 있어요. 왜? 날봉으로 봤을 때 어디를 보면 좋냐? 여기 쌍봉 가서 보면 여기서도 대략적으로 바닥이 언제 나오냐? 정확하게 어때요? 초록색 선과 이 빨간색 이평선이 데드크로스가 났을 때, 여기 정확하게 여기서 데드크로스 나죠. 데드크로스가 난 이후에 바닥이 출현합니다. 그죠? 이번에도 3봉 가서 볼게요. 3봉 가서 보면 여기서도 데드크로스가 언제 나냐? 정확하게 데드크로스가 빨간색과 초록색이 이런 식으로 데드크로스가 났을 때가 이때입니다. 그리고 바닥이 출현했죠. 대략 이때 바닥이 52K입니다. 이때 바닥이 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똑같아요. 이번에는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얘가 어때요? 아무리 여기 반등을 해도 데드크로스가 난 이후에 어때요? 지금 보시면 어때요? 데드크로스가 여기 났잖아요. 데드크로스 났죠. 빨간색이 초록색 선을 밑으로 하회했죠.
데드크로스가 난 이후에 정확하게 여기서 다시 한번 큰 하락이 나올 거다라고 봐요. 전에 있던 이 바닥을 갱신하는 하락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이 바닥을 갱신하는 하락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거 하나 말씀드릴 수 있다. 왜? 큰 하락이 아직 한 번 남았다. 아직 한 발 남았다. 그래서 전에 여기 여기서 보면은 대략 전에 있던 바닥 봤을 때 여기 이 첫 번째 바닥 나왔을 때는 어때요? 데드크로스가 안 났죠. 두 번째 바닥이 나왔을 때 진정 비로소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두 번째 바닥일 때 찐반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드크로스가 나고 이 바닥이 출현을 해야 그래야 그제서야 이제 진짜 상승으로 간다고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여기도 보면은 어때? 그 전에 있던 여기 바닥 상승이 나온다 한데 재차 고꾸라졌어요. 왜? 데드크로스가 난 이후에 나온 이 바닥이 찐바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데드크로스가 난 이후에 날봉으로 데드크로스가 난 이후에 바닥이 출현하죠. 그리고 이제 진짜 상승으로 가요. 그럼 지금 가서 볼까요? 지금 가서 본다면은 어때요? 여기 이 바닥이 데드크로스 나기 이전에 데드크로스가 나기 이전에 바닥이 나왔죠. 그러면 이거는 찐바닥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상승이 찐 상승이 아니에요. 찐 상승이 아니다. 그래서 이 이평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나오는 상승이 진짜 상승이 아니다. 구라 상승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찐 상승은 데드크로스가 난 이후에 바닥이 출현하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왔을 때 찐 상승으로 간다.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를 비교해 보더라도 뭐예요? 데드크로스 난 이후에 바닥 출현 찐 상승. 3번 가서 보면 데드크로스 난 이후에 바닥 출현 찐 상승. 그러면 지금 가서 봤을 때 데드크로스 난 이후에 재차 큰 하락이 나오면서 바닥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찐 상승으로 간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어때요? 큰 하락이 남았다는 근거입니다. 근거. 그래서 전 고점 76K를 하회해줄지 아니면 그 위에서 바닥이 형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평선 날봉 데드크로스 봤을 때 아직 큰 하락 한 번 남았다. 이겁니다. 아직 큰 하락이 한 번이 남았구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평선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바이낸스 차트고요.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이평선으로 볼 거고요.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 명확합니다. 뭐가 명확하냐? 주황색 선만 보면 돼요. 주황색 선. 보시면은 주황색 선만 보면 됩니다. 얘가 대략 이 큰 하락에 대한 이 상승이 나왔을 때 조정을 어디까지 줬냐 했을 때 2021년도 차트입니다. 2021년도에도 어디에요? 대략 바닥이 주황색 선 밑에 바닥이 형성이 되고 찐상승으로 갔습니다. 이게 반복이 돼요. 이게 반복이 된다. 보시면은 여기도 주황색 선 밑으로 주봉으로 봤을 때 주황색 선 이평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큰 상승 나왔다. 대략적으로 주황색 이평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찐상승 갔다. 이게 반복이 된다고요. 보시면은 여기도 어때? 뭐가 돼요? 주황색 이평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그제서야 바닥이 출현하고 찐상승으로 갔다. 그럼 이번에 한번 볼까요? 이번에 한번 보자면 이 주황색 이평선 밑으로 지금 하회했어요? 크게 하회했어요? 크게 하회하지 않았다고요. 보시면은 꼬리가 없어요. 꼬리가 이평선 뚫고 길게 꼬리가 빠져야 되는데 꼬리가 없다. 그래서 반복되는 패턴이 뭐냐? 주황색 이평선 밑으로 길게 빼는 꼬리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주황색 이평선 밑으로 빼는 꼬리가 출현해야 된다. 주황색 이평선 밑으로 빼는 꼬리가 출현해야 된다. 주봉으로 봤을 때 주황색 밑으로 빼는 꼬리가 출현해야 된다. 그럼 지금 봤을 때 주황색 이평선 기준으로 꼬리가 나왔다고 봐요? 아니면 이 주황색 이평선 지지받고 다시 올라갔다고 봐요? 저는 꼬리가 나오지 않았다고 봐요. 이평선 주봉으로 봤을 때도 현재 꼬리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2021년도부터 반복된 이 이평선 프랙타는 2021년도부터 반복이 돼요. 2021년도 4월부터 반복이 됩니다. 2021년도 5월달에 바닥이 나왔을 때
이 특징, 그리고 쌍봉 나왔을 때 바닥 어때요? 특징, 그리고 쓰리봉 나왔을 때 이 바닥 특징,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돼요? 쌍봉 나왔을 때 바닥 특징 뭐예요? 안 나왔다고요. 아직 안 나왔다니까요. 어때요? 이 꼬리가 주황색 밑으로 길게 빠져야 되는데 길게 빠졌어요. 꼬리가 길게 안 빠졌죠.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바닥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으로 봤을 때도 주봉으로, 이평선 주봉으로 봤을 때도 주황색 밑으로 꼬리가 나와야 되는데 꼬리가 나오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거는 2021년도부터 반복이 돼요. 그리고 테더 도미너스 차트로 좀 볼게요. 테더 도미너스 차트로 봤을 때도 반복되는 게 뭐냐면은, 잘 보세요. 여기 대략 2024년도 3월부터 조정이 나왔을 때, 2024년도 3월이 언제냐? 2024년도 3월이 대략 언제냐면 2024년 3월 이때네. 이때 쓰리봉 나왔을 때, 이렇게 쓰리봉 나왔을 때 테더 도미너스 차트를 가서 보면 73K 때 조정을 줬을 때, 이때 프랙탈 가서 테더 도미너스 차트로 가서 보면 말씀드려 볼게요. 이때도 반복되는 게 뭐냐? 3월달에 대략 큰 채널링이 그려집니다. 큰 채널링이 그려진다고요. 보시면은 첫 번째 바닥이 나오죠. 첫 번째 고점이 나옵니다. 두 번째 바닥이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고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닥이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 바닥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달라지는 게 뭐예요? 여기서는 이 네 번째 때는 여기를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 번째 고점이 나오고 나서 큰 하락이 나옵니다. 대폭락이 나와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딴 거 제껴두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고점을 한 번, 고점을 두 번, 고점을 세 번, 고점을 네 번 친 다음에 대폭락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를 가서 정확하게 좀 베껴볼게요. 이걸 가서 정확하게 베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이 구간의 첫 번째 바닥이라고 말을 할게요. 그리고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바닥, 두 번째 고점, 세 번째 바닥, 세 번째 고점. 그러면 지금 이제 뭐가 남았어요? 이제 네 번째 고점 7, 아직 큰 상승이 남았다. 언제랑 비교해봤을 때 2024년도 4월달에 보면은 여기서는 고점이 하나, 둘, 셋, 네 번 치고 대폭락이 나왔단 말이죠. 이번에도 세력이 똑같은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고점, 세 번째 고점 이제 올라와서 네 번째 고점을 치러 갈 것이다. 네 번째 고점을 치러 테더 도미너스가 큰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더 도미너스가 이렇게 네 번째 고점 치러 큰 상승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비트코인은 당연히 대폭락이 나오겠죠. 어느 정도 큰 하락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더 도미너스 차트 프랙탈을 비교해 보더라도 여기서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고점이 나온 이후에야 대폭락이 나왔다. 그럼 이번에도 전 비슷할 걸로 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고점까지 나왔죠? 이제 네 번째 고점이 나와야 할 차례다. 네 번째 고점이 나온 이후에 대폭락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추 뭔가 맞춰지죠. 퍼즐이 맞춰지죠. 그래서 테더 도미너스 프랙탈 비교를 해봐도 네 번째 고점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대폭락이 테더 도미너스가 대폭락했다. 이거는 뭐예요? 비트코인 대상승, 대폭발.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번째 고점이 나온 이후에 테더 도미너스가 네 번째 고점이 나온 이후에 대폭락이 나오죠. 반대로 비트코인은 대폭발이 나오겠죠. 지금도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더 도미너스가 이 네 번째 고점을 친 이후에 대폭락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당연히 대세 상승, 불장이 나오겠죠. 대폭발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테더 도미너스 프랙탈 비교를 해보더라도 아직 뭐예요? 큰 하락은 남아있다. 비트코인 큰 하락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간적으로 봤을 때 좀 말씀드릴게요. 기간적으로 날봉으로 볼게요. 날봉으로 기간적으로 봤을 때도 뭐가 반복이 되냐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
이게 반복이 돼요. 뭐냐면은 이겁니다. 반복되는 프랙탈 또 말씀드린 기간적으로 첫 번째 바닥이 나오고 첫 번째 고점이 나왔던 이 큰 상승에 대한 기간이 144일. 그죠? 그리고 여기 첫 번째 고점이 나오고 첫 번째 아니 두 번째 바닥이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며칠? 150일. 그리고 여기 바닥에서 이제 세 번째 아니 첫 번째 두 번째 고점이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185일. 그죠? 그리고 여기 73K에서 바닥이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144일. 그리고 여기 이 바닥에서 첫 번째 고점이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까지 134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기간으로 봤을 때 뭘 봐야 되냐? 첫 번째 바닥에서 첫 번째 고점까지 나오는 기간이 반복된다. 반복되는 프랙탈이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쉽게 심플하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고점, 첫 번째 바닥, 첫 번째 고점 나오는 기간만 재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바닥에서 첫 번째 고점까지 나오는 기간이 이 기간이 144일. 그리고 여기 첫 번째 고점에서 여기 바닥까지 나오는 걸리는 시간 기간이 150일. 그리고 여기 바닥에서 그 다음에 첫 번째 고점까지 나오는 시간까지 걸리는 기간이 185일.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첫 번째 고점에서 바닥까지 나오는 이 기간이 144일. 그리고 이 바닥에서 첫 번째 고점까지 나오는 기간이 134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좀 보는 게 명확하게 파동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명확한 게 뭐냐면은 이 첫 번째 1파와 그리고 어때 5파 이 상승 기간이 비슷해요. 그리고 3파가 가장 길면서도 수익이 크게 나와야 돼요. 가장 길어요. 길고 이 뭐예요? 퍼센트가 가장 높다. 그래서 1, 2, 3, 4, 5 이 하나의 파동이 마무리가 되고 그거에 대한 조정이 전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3파가 가장 길죠? 그래서 파동이 명확하게 나왔다고 봐요. 그래서 1, 2, 3, 4, 5파가 나오고 이 파동에 대한 현재 조정이 나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1파와 대략 어때요? 마지막 5파 이 기간이 144일, 134일 기간이 얼추 비슷해요. 10일밖에 차이 안 나죠. 그리고 이 3파의 이 상승의 기간이 가장 길어요. 185일. 그러면 파동적으로도 기간적으로도 얼추 맞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144일, 150일, 185일, 144일, 133일, 134일. 그러면은 가장 짧게 나와도 134일입니다. 가장 짧게 나와도 134일이에요. 근데 지금 가서 볼게요. 지금 가서 본다면 이 첫 번째 고점에서부터 현재 이 바닥까지 기간을 좀 재보면 84일입니다. 84일이에요. 말이 안 되죠? 이게 성립이 안 됩니다. 왜? 144일, 그러니까 아무리 짧아도 134일이에요. 그럼 대략적으로 한 5개월 잡을게요. 5개월이면 대략 150일 정도 되죠? 근데 4개월이면은 120일이잖아요. 그쵸? 4개월이면 120일이죠? 그래서 보시면 120일은 4개월은 넘었고 5개월에 접어드니까 최소 조정의 기간을 5개월에서 6개월로 잡으시면 됩니다. 5개월에서 대략 6개월 5개월 150일에서 대략 길면은 한 180일 정도 잡으면 된다. 왜? 이때도 가장 큰 상승이 나왔을 때 기간이 길었을 때도 185일입니다. 190일이 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큰 상승에 대한 조정이 길게 나온다고 해도 180일 정도밖에 안 될 거다. 180일이 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프랙탈이 뭐예요? 최소 100일은 넘겼어요. 100일은 최소 100일은 넘겼다. 근데
이 첫 번째 고점에서 여기 현재 이 76K까지 여기 76K 첫 번째 고점에서 76K까지의 기간을 재보면 84일밖에 안 돼요. 말이 안 된다니까요. 얼추 말이 절대 안 된다. 왜? 이 큰 상승에 파동이 다 나왔는데 이 큰 상승에 대한 조정의 기간이 매우 짧다. 가장 짧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파동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기간적으로 봤을 때도 최소 100일은 넘겨야 한다. 그리고 파동으로 봤을 때도 뭐예요? 한 파동이 다 끝났는데 조정의 기간이 그리고 조정의 폭이 가장 짧다? 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된다고요. 왜? 기간적으로 봤을 때도 76K가 바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예요? 첫 번째 고점에서 이 76K까지 기간이 기간적으로도 100일을 넘기지 못했어요. 가장 짧다고요. 한마디로 가장 짧으면 안 되는데 조정의 기간이 가장 짧으면 안 되는데 너무 짧아요. 기간도 너무 짧고요. 이 폭도 말씀드렸잖아요. 폭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을 재보면 대략적으로 피보나치 비율로 0.382까지도 오지도 않았다고요. 이때 쌍봉 나왔을 때, 쓰리봉 나왔을 때 이때는 다 피보나치 비율 최소 0.382까지 도달했어요. 여기도 0.382까지 도달했어요. 근데 지금 최고점 1, 2, 3, 4, 5파동이 끝났는데 여기서는 0.382가 나오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최소 못해도 0.382까지 충족했어. 최소 피보나치 비율 0.382까지 충족했어. 근데 이때는 0.382까지 내려오지도 않았다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적으로 저는 아직 큰 하락이 남았다는 근거가 차고 넘쳐요. 차고 넘친다고요. 피보나치 비율로 보더라도 전에 있던 프랙탈 비교를 해보더라도 이평선 날봉 주봉으로 봤을 때도 테더 도미너스 프랙탈을 보더라도 기간적으로 보더라도 파동으로 봤을 때 가격적으로도 하나도 바닥이 나왔다고 말을 할 수 없다고요. 저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는 숏만 외쳤던 게 메인 관점을 숏으로 잡았던 게 이 여러가지 기술적인 차트 분석을 해보더라도 거시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진짜 상승으로 가는 찐 상승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선물하실 거면 숏만 잡아라, 숏 베팅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부터 6번까지 근거를 종합해봤을 때 기술적인 차트 분석을 해봤을 때 거시적으로 차트가 아니라 거시적인 세계적인 그 한마디 경제 상황을 보더라도 저는 뭐예요? 불장으로 가는 찐 상승이냐, 더 큰 하락을 위한 구라 반등이냐 라고 했을 때 저는 구라 반등일 확률이 높다라고 전 보고 있어요. 높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거시적 관점, 제가 생각하는 기술적인 차트 분석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려보세요. 자기 생각, 자기 소신껏 한마디로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 짜셔가지고 과연 불장으로 가는 찐상승이 나왔냐 아니면 더 큰 하락을 위한 구라 반등이냐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또 말씀드릴게요. 저의 생각과 관점은 참고만 해주셔라. 그래서 틀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적 차트 분석 가볼게요. 단기적 차트 분석 가보겠습니다. 단기적 차트 분석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비트스탬프 받고 바이낸스 차트로 볼게요. 바이낸스 30분 차트로 한번 가서 볼게요. 30분 차트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그래서 어제 제가 어디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냐면은 어제 어디까지 말씀드렸냐? 딱 정확히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삼각수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삼각수렴.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삼각수렴에서는 올라갈 확률이 50%고 내려갈 확률이 50%다. 근데 이 삼각수렴에서 나오는 특징이 뭐냐? 대략 뚫을 방향으로 비빈다. 한마디로 뚫릴 방향으로 계속 캔들이 비빈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뚫어줬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바닥은 몇 번 비볐어요? 첫 번째 2번밖에 안 비볐어요. 그럼 전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 전에 여기서도 삼각수렴이 나오죠. 보시면은 하나, 둘, 셋, 4번 비볐죠. 여기서 보시면 하나, 둘, 3번 비비고 여기서 볼 때 어때요? 얘가 이 하단 지지선을 어때요? 계속 비비다가 이탈했습니다. 이탈하고 나서 재차 큰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가서 보면은 이 삼각수렴 프랙탈이 비슷해요. 왜? 여기서 똑같은 게 계속적으로 어딜 비벼요? 어딜? 얘가 똑같이 저항선, 삼각수렴의 이 상단선 저항선을 비비고 뚫어줍니다. 그리고 재차 눌리고 나서 큰 상승 나와요. 계속적으로 이게 반복되는 특징 중 하나다. 삼각수렴 보시면 어때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얘가 하방으로 이탈했다가 재차 안으로 들어오는 무빙이 나오고 난 이후에 대폭락 나오죠. 지금 삼각수렴 가서 볼게요. 보시면은 여기 큰 삼각수렴 나오죠. 대략적으로 다시 한번 삼각수렴을 여기서 뚫고 재차 캔들 안으로 들어왔다가 그리고 큰 상승 나옵니다. 이게 현재 세력들이 쓰는 수법이다. 세력들이 쓰는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삼각수렴에서 삼각수렴 패턴이 뚫고 재차 눌렸다가 큰 상승 나오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삼각수렴이 하방으로 뚫고 재차 들어왔다가 큰 하락 나오는, 이게 반복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현재 지금 반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차트를 봤을 때 어디 라인을 뚫어줬냐, 대략 99K 95K를 이은 이 저항선을 뚫어줬다. 보시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현재 언제 뚫어줬냐, 네 번째. 이 네 번째 만에 현재 뚫어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건 뭐예요? 얘가 이 저항선을 뚫었으니까 재차 여기서 지지 라인에 매물대를 만들어주고 재차 큰 상승이 나오냐, 이걸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 말이냐, 여기서 어때, 저항선을, 파란색 저항선을 뚫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색깔을 헷갈리니까. 여기 빨간색 저항선을 뚫었잖아요. 이 빨간색 저항선을 뚫고 재차 이 위에서 빨간색 저항선 위에서 캔들이 형성이 되고 재차 큰 상승 나오냐, 그래서 보시면은 A, B, C로 큰 상승 나오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왜? 얘가 여기서 매물대를 만들어주고 재차 전 고점을 넘으면 다시 한번 한 파동 더 크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얘가 재차 이 위에서 빨간색 상단선 위에서 캔들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재차 이 저항선 안으로 재차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대폭락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기준점은 이 빨간색 기준선으로 봤을 때 이 위에서 매물대 만들어지고 상승이 나오냐, 재차 이 빨간색 저항선 기준으로 봤을 때 재차 매물대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다시 한번 빨간색 저항선 안으로 들어오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선은 이 빨간색 저항선이 되겠다. 이 위에서 캔들을 만들어주고 재차 상승이 나오는 걸 보면은 당연히 롱이 우세하겠죠. 한마디로 상방이 우세하겠죠. 근데 만약에 재차 여기 매물대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이 빨간색 저항선 밑으로 하방으로 내려온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대폭락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관망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테더 도미넌스 차트로 봤을 때도 지금 어떤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여기 강력한 하락 채널의 하단선까지 오냐, 강력한 하락 채널의 하단선까지 재차 오고 큰 상승이 나오냐, 또는 여기 바닥, 그 다음에 여기 반등이 나왔던 이 바닥을 잇는 이 파란색 선을 지금 어때요? 뚫었는데 재차 안으로 기어 들어오냐, 아니면 들어온 척하고 재차 검은색 선 라인까지 떨어지냐,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더 도미넌스 차트로 봤을 때 내려온다면은 한 2.9%, 2.8%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얘가 여기서부터 검은색 하단선까지 내려온다면 2.87%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으로 봤을 때
거의 2.87%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2.87% 정도 더 올라간다면 대략 한 88K 88K에서 대략 89K까지는 열어둬야 되지 않나. 88에서 89K까지 열어둬야 되지 않나. 왜? 테더 도미넌스로 봤을 때, 테더 도미넌스 차트로 봤을 때 여기 하단선까지 대충 내려온다고 했을 때 2.84% 정도 내려오니까, 그럼 반대로 비트코인은 뭐다? 비트코인이 2.84% 정도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2.84% 올라간다면 대략 88K 88,100 그래서 88K에서 뭐 한 크게 잡으면 89K까지 열어두시는 게 좋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숏은 어디서 잡아야겠어요? 여기 재차 테더 도미넌스 하단선 채널의 하단선 부근에 도달했을 때 이때 과감하게 좀 숏 베팅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다시 재차 얘가 어때요? 올라와서 이 파란색 지지라인을 뚫고 재차 들어온다. 재차 어디? 이 파란색 지지라인 이 안까지 재차 캔들이 상방으로 돌파하면 다시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부터 크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는 봤어요. 과연 이 프랙탈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는 여기 채널의 하단선에 닿지 않았습니다. 왜? 전에 있던 차트를 보면 알아요.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고점을 치고 여기 하단선 상승 채널이 하단선에 닿았냐라고 했을 때 안 닿았잖아요. 어때요? 어중간하게 이 하단에서 닿지 않고 이 중간에서 올렸어요. 중간에서 한마디로 이 상승 채널의 하단 이 중단선을 넘어서 대략 이 밑부분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큰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에 프랙탈을 가서 봤을 때는 하단선을 치지 않았다. 지금 가서 보면은 아직 하단선을 치지 않았는데 여기서 큰 반등이 나올 거냐, 아니면 재차 하단선을 치고 나서 큰 반등이 나올 거냐,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로 봤을 때 뭐를 보냐, 파란색 선 안으로 다시 들어오냐, 또는 뭐다, 상승 채널 하단선을 치냐,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있다고 본다고요. 저는 보시면은 어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저점을 이은 하단선까지 재차 테더 도미넌스가 내려오고 나서 큰 상승이 나오냐, 큰 반등이 나오냐, 또는 그냥 파란색 선 이 뚫린 게 페이크고 다시 한번 재차 안으로 들어와서 그냥 여기 닿지 않고 반등이 나오냐, 이 두 가지 경우에서만 지금 저는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테더 도미넌스로 저는 매매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비트코인 차트로 봤을 때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명확하게 모르거든요. 근데 테더 도미넌스로 봤을 때는 명확한 기준선이 정해집니다. 파란색 선 안으로 다시 재차 들어오면은 여기서 그냥 큰 반등이 나오겠구나, 아니면 재차 이 바닥을 하회하면 못해도 이 검은색 상승 채널의 하단선까지 올라오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재차 반등이 나오냐, 이 첫 번째 경우의 수, 얘가 여기서 재차 떨어지고 나서 이 하단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냐, 이 두 번째 경우의 수. 그래서 저는 테더 도미넌스 차트로 보고 지금 선물 숏 포지션을 잡을 예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 차트로 봤을 때는 너무 애매해요. 너무 애매하다. 왜? 얘가 이 위에서 빨간색 선 기준선 위에서 매물대를 만들어주고 올려줄지, 재차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 대폭락이 나올지, 이 비트코인 차트로 봤을 때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그나마 명확한 기준선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 이 빨간색 기준선 위에서 매물대 만들어주고 올려주냐, 빨간색 선 다시 재차 안으로 들어오냐, 이게 기준선이 되는데 차라리 그걸 보는 게 말고 테더 도미넌스 차트로 보면 명확하다. 왜? 얘가 재차 파란색 이 하단선 안으로 재차 들어오면 이거 재차 이렇게 이게 빠진 게 뭐가 돼요? 페이크가 돼요. 페이크가 된다고요. 한마디로 이게 트랩이다. 트랩. 빠진 게 이게 한마디로 여러분들 속이기 위한 트랩이고, 재차 테더 도미넌스가 큰 상승이 나온다.
그럼 비트코인이 대폭락 나오겠죠. 얘가 이게 트랩이 아니고 그냥 하방으로 이 검은색 하단선까지 오려고 세력들이 내리는구나 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저는 숏 베팅을 강력하게 조금 물량을 실어서 숏 베팅을 과감하게 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요. 근데 저는 숏만 잡겠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물하시는 분들은 롱 잡지 말아라. 저는 복리는 숏만 잡는다. 그래서 그 왜 숏만 잡는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상세하게. 피보나치, 프랙탈, 이평선, 테더 도미너스, 기간, 파동으로 보더라도 아직 어때요? 큰 하락은 한 번 남았다. 큰 하락 아직 남아있다. 저는 아직도 비트코인이 제대로 된 바닥이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봤을 때도,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 바닥이 충분히 다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닥이 나와서 찐 상승으로, 불장으로 가는 찐 상승이냐, 아니면 더 큰 하락을 위한 구라 반등이냐, 이렇게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간적으로 봤을 때 복리야, 그럼 대략적으로 언제 바닥이 나올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이 바닥의 조정 기간을 보면 150일, 144일입니다. 그러면 최소 144일로 잡을게요. 최소 조정, 이 첫 번째 조정, 두 번째 조정, 지금 세 번째 조정인데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조정 기간이 길 거라고 봐요. 길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최소한으로 잡아볼게요. 150일, 144일. 그러면은 첫 번째 고점이 나온 이후에 대략 144일을 재보면 대략 언제냐? 144일 이때네요. 5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불장 기간에 최소한으로 잡으면 대략 25년 5월 10일이 나온다. 이때가 144일로 잡았을 때, 그죠? 그러면 전에 있던 150일로 잡아볼게. 150일 전에 있던 150일로 잡으면 대략 기간이 언제냐? 25년 5월 16일. 150일로 잡았을 때는 언제냐? 25년 5월 16일 정도 된다. 그래서 저는 얼추 비슷할 것 같아요. 조정 기간이 얼추 비슷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도 150일, 144일. 그럼 이번에도 뭐 한 150일, 뭐 짧으면 144일 이 안에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것보다 조금 더 길 수는 있다. 하지만 저는 180일은 넘기지 못할 거라고 봐요. 180일까지는 너무 오바다. 너무 오바해서 간다. 만약에 진짜 크게 잡아서 180일까지 잡으면 180일로 잡으면 대략 바닥이 한 6월달에 나오네요. 180일 오바해서, 너무 오바해서 180일로 잡으면 25년 몇 월? 한 6월 15일날 바닥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닥 기간을 144일로 잡으면 대략 언제다? 25년 5월 10일. 바닥을 이때 150일로 잡으면 대략 기간이 25년 5월 16일. 진짜 오바해서 180일. 왜? 이때 상승 기간이 185일이니까. 그럼 조정 기간도 맞춰야 되지 않겠냐, 복리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대략 180일로 잡으면 언제냐? 25년 6월 15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간적으로 봤을 때 언제 매수를 해야 되냐? 5월 대략 중순부터, 못해도 6월 중순 이 사이에는 잡아야 된다. 그래서 딴 거 다 빼고 그냥 앞자리만 딱 했을 때 25년 5월에서 25년 6월에는 매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마디로 늦어도 25년 6월에는 여러분들이 현물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바닥 잡기를 돌입을 해야 된다. 근데 진짜 빨리 잡으면 25년 5월달에 매집을 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전에 있던 조정 기간이 144일,
150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144에서 대략 150 이 안에 조정 기간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저의 시나리오를 짜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짜서 성공적인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마지막 멘트 날릴게요. 저는 저의 시나리오 짜고 매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뭐다? 참고만 해주셔라. 그래서 꼭 여러분들의 자신만의 시나리오 짜서 성공적인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2025년 3월 24일 오전 11시 30분이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고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